안녕하십니까. 8월 건강독서 모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지정교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상식적인 성공법칙. 좋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이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책은 간다마 사노리 일본 작가가 쓴 책이고 또 일본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학업을 한 서승범 대표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이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통해서 8월달 무한 성장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죠. PT를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요. 57기가 되었네요. 4년 4개월, 4년 5개월 차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아침 6시입니다. 우리가 부여의 차선에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다마사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습관을 몸에 지녀라.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올라가는 길은 참 어렵죠. 누구나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부의 성공 차선에 올라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게 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은 저마다 틀립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8월 낭독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이면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낭독서는 우리 희진 대표님, 희진 성우님, 호칭은 성우라고 하겠습니다. 희진 성우님 낭독서 논문 한번 읽어주세요.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낭독서 논문.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소중한 목소리를 지닌 낭비꾼 메신저 김희진이다. 나는 하느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나의 사명은 낭독으로 행복한 나와 이웃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이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제가 낭독을 시작하고 나서 희진 대표님도 만나고, 국면 대표님도 만나고, 설인 대표님도 만나고, 훈미 대표님도 만나고, 여러 성우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무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김길숙이라는 그 여성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SNS 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기능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잠깐이죠. 잠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싸매주는 것은 소리내어 있기에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셨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 전에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낭독 교육 환자, 우리 희진 대표님 한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는, 잠깐만요, 선생님.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낭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낭독의 자세를 확립한다. 밖으로 인류 공홍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호흡과 발성, 발음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여 창조의 힘과 낭독의 정신을 기른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낭독하는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은다. 낭독하는 국민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독서 강국을 만들자. 2021년 8월 6일 한국 17강 예술교육협회 김형숙.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 세계의 어느 곳을 둘러봐도 대한민국보다 아름다운 나라는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저의 목소리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힐링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 기본이죠.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건강한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울림을 줄 수 있는 우리 성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낭디꿈 10가지 선언문 저하고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난 성우님은 비디오가 꺼져 있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 낭디꿈은 나의 목소리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나 낭디꿈은 낭독과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나 낭디꿈은 낭독이 성장과 행복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나 낭디꿈은 끈기 있게 지속하는 힘을 계속 기를 것이며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나 낭디꿈은 매사에 긍정적이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답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 낭디꿈은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낭디꿈은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며 전 세계의 낭디꿈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나 낭디꿈은 낭독으로 사람과 지구의 이로운 선한 꿈을 꿉니다. 나 낭디꿈은 한글의 우수성과 낭독의 좋은 점을 알리고 반드시 꿈을 이룰 것입니다. 나 낭디꿈은 내가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희진 대표님이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보이겠지요. 형숙 내가 최고로 대표님도 최고로 멋지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낭독 백만장자 선언문. 나는 낭독을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나는 낭독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희진 성우님 읽어주세요.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백만장자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죠. 아, 행운이 나에게 올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 행운이 나에게 왔어. 아, 그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잡아야겠죠. 낭독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기초를 쌓는 일이죠. 자,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100억 부자가 될 것이다. 낭독 파이팅. 희진 대표님 낭독 파이팅! 읽어주세요. 나의 순자산이 복리로 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며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백만장자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자산이 복리 성장하고 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요. 한 번에 대각선으로 성장을 하면 좋겠죠. 또 직선으로 성장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포물선 아래로 가면서 어느 순간 급성장을 하는 거죠. 급성장을 할 때 우리는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낭디꿈 노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디꿈 낭디꿈 신나는 낭디꿈 낭독으로 하나 된 행복한 낭디꿈 낭디꿈 소통하는 낭디꿈 디지털로 하나 된 낭디꿈 메신저
낭디꿈 낭디꿈 낭독하는 메신저 매력적인 목소리 세상에 알리세. 십시일강의 낭디꿈 노래였습니다. 낭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 대표님의 아주 그냥 낭비꿈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홍미 대표님, 어서 오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인가? 올해 봤어요, 올해. 꽃피는 봄에 봤는데, 저보고, 여기 살이 많이 빠졌니? 그러면서 뭐 먹고 있어? 배가 막 엄청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버섯 먹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주문해줘. 그래가지고, 낭 어제 그 장버섯 먹으라고 했죠. 좀 걱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살이 빠진다 이러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나 진짜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하면서 또, 네 먹는 거 나도 시켜줘 이래가지고. 감사하기도 건강해지신 한데,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또 그러더라고요.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나는 낭비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오늘 띄워주면, 우리 희진 대표님이, 희진 성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공연 성우님이 준비되면 비디오 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낭디꾼 김희진입니다. 낭독으로, 아니. 어, 어, 낭,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디, 디지털 도구로 나를 알려서 끔, 꿈을 이루도록 돕는 메신저 낭디꿈. 낭독 파이팅! 김희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김희진입니다. 네.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디지털 도구로 나를 브랜딩해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메신저, 낭디꿈 김형숙입니다. 낭디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게 녹음하는 방법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글쓰기 방법도 다 아시고, 텔레그램에 녹음하는 방법도 아시죠? 여기에서 텔레그램에 번번이 들어와서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저는 많이 사용을 해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7기 낭독 독서 모임인데, 톡방에 들어와서 이 제목을 클릭하면 돼요. 제목을 클릭하면 점 3개의 화면이 나옵니다. 참가자 추가도 있는데 점 3개를 클릭을 합니다. 메뉴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홈 화면에 추가. 그룹 삭제하고 나가기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홈 화면에 그룹 삭제하고 나가기는 제가 하는 거고요. 방장이니까. 홈 화면에 추가. 한번 눌러주면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자, 소리 내어 읽기. 여러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저는 성경 낭독 챌린지도 해서 매일 낭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한 줄, 하나의 문장, 5분, 10분. 안 되면 지나가면서 간판이라도 있고, 안 되면 쭝얼쭝얼 하면서 거리라도 가야 되겠죠. 제가 낭독을 시작하고 나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걸어 다니면서도 쭝얼쭝얼 거리는 거죠. 보이는 곳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러면서 리부터 역할도 하고, 네. 지금 뭐 수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수박 맛이 어떨까요? 뭐 이러면서 속으로도 생각을 하고 시부렁거립니다. 내가 시부렁거리지 않으면은 말이 늘지 않죠. 꼭 책을 통해서 스피치 실력을 키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거. 자, 여기 한번 우리 희진 대표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면 예, 한번 방송 한번 해보세요. 쉽죠? 그냥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납니다. 땡큐 체인지에서 만나는 멤버들이고요. 땡큐 체인지에서는 서동식 작가의 책을 한 꼭지씩 낭독하고 필사하고 긍정학원도 하고 글도 씁니다. 2024년 8월 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쓸 내용의 제목은 소중한 순간을 음미하라입니다.
소중한 순간 저희가 낭독 모임하면서 김용수 대표님이 자주 들려주는 얘기 중에 중요한 금이 3개 있다. 황금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소금, 황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에 충실한다는 거, 뭐 자꾸 여러 개를 하려고 멀티태스킹 일합시고 하고 이러는 거 다 안 된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낭독의 좋은 점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낭독하면서 뭘 보면서 읽는데 딴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그거의 어떤 순간이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여러분도 꼭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희진 대표님은 오디오 세팅을 해서 팟캐스트를 하면 시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막 부드럽죠. 저는 강하고 세고. 홍수 대표님 목소리 맑아요. 낭낭하고. 아, 목소리는 맑고 낭낭한데, 네,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건 희진 대표님의 그 차분한 목소리죠. 네, 착 달라붙잖아요. 자, 우리가 낭독을 할 때는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여기로 막 충식 호흡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슴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죠? 가슴은 가만히 있고 아랫배에 숨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숨을 내보내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다물고 숨을 채우고 3초 참고 밖으로 호흡을 내보냅니다. 코로. 이게 건강 독서법에서 하는 호흡법이고 낭독 독서에서는 입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았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식호흡법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말을 하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세는 항상 이 복식호흡을 해야 하는 거죠. 밥을 먹거나 걸어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특히 먹을 때는 복식호흡을 더 하셔야 합니다. 왜냐?胸식호흡을 하고 있으면 예, 왼쪽 지금 제 기준으로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가 한없이 늘어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지인을 만났는데 이야 배가 막 이거보다 더 나왔어. 무슨 임신한 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 와,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옷을 이제 수영장 계곡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옷을 서로 바꿔 입었는데 제가 170의 티를 입고 갔어요. 저희 아이 거. 근데 이분은 160인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너무 딱 달라붙고 배가 볼록 나오니까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수가 옷 좀 바꿔 입어. 이래가지고 제가 바꿔 입어줬거든요. 심각해,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만 잘해도 똥배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부끄러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네, 나 사람들이 이제는 나 만나잖아. 그럼 내 네. 배를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아가야 잘 있니? 언제 세상에 나올 거? 다이어트하고 장버섯 같이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단 조절을 해야겠죠. 내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게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북은 무엇일까요? 채팅방에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에게 낭독은 무엇일까요? 자, 57개의 채팅방이 만들어졌죠? 네. 낭독은 무엇입니까? 저는 낭독은 나에게 꿈입니다. 여러분에게 낭독은 무엇일까요? 요술이 될 수도 있죠. 마법이 될 수도 있고, 이 인공지능 사회에 사람의 마음을 콱 잡아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리 읽기의 기본이죠. 유진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우님. 낭독은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자, 미션입니다, 여러분. 낭독 독서 57개 미션. 발성 연습. 자,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아,
이것을 몇 초를 해요? 10초. 한번 제 창문이 열려있네. 자, 숨을 들이마시고 10초 발성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가다듬고 정면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 네. 내 목소리가 떨릴 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호흡으로 아랫배에 숨을 채우고 앞에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쏜다고 생각을 하고 아 발음을 하는 겁니다. 시작. 아, 네. 발성이 길면 길수록 나의 호흡이 안정감을 찾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스타카토 발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낭독독서 57개 미션이라고 되어져 있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어떻게? 복식호흡으로 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낭, 숨을 들이마시고 독, 짧게 끊어줘야 돼요. 독 이렇게 기는 게 아니라 독. 아니 3초를 넘기면 안 돼. 1초 만에 뚝 끊어야 되는 거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독, 독,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서. 서, 도끼가 나무를 찍어 내리는데 어떻게 찍어 내려요? 이야 이렇게 찍어 내리면 안 되죠. 어떻게 제쳐요? 세차게 그냥 팍 해서 내려쳐야지 한 번에 장작이 갈라지잖아요. 나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57기 미션 우리 희진 대표님, 희진 성우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독서 57기 미션 발성 연습. 아니 57기 미션을 스타카토로 5 이렇게 5, 10, 7 7, 기, 기 미, 션. 네, 우리가 했습니다. 숫자가 있을 때 이것을 57, 57 이렇게 하지 말고 5, 57. 7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한 글자씩 발음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되면은 50 이게 두 글자씩 가는 게 50. 아니잖아요. 스타카토가 그죠? 네네. 57 이렇게 한번 두 글자씩 숫자가 57. 있을 오케이. 때는 두 글자 가기도 하는데 5, 7 이렇게 하시면 5, 되겠습니다. 7. 네, 10분 낭독을 하시고요. 사랑일기입니다. 낭디꾼 8월 미션은 사랑일기. 그리고 목표를 종이에 적깁니다. 이것이 8월 달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되겠습니다. 미션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미션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있겠죠. 미션을 성공하면 다음 달 10,000원의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울리는 깽가리와 잡소음으로밖에 안 울리는 들려요. 진과 같네. 사랑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무슨 말하면 이게 노래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자, 형수 8월 대표님, 미션. 근데 형수 대표님 노래 잘해지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리듬감과 멜로디가 아니야. 요즘 되게 잘하세요. 새벽마다 그 땡스 체인지에 그 어느 분이 있는데 저를 막 팝송을 가르쳐 준다면서 그 구절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네, 희진 대표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사랑해.
사랑의 자입니다. 사랑 다이어리입니다. 러브 다이어리를 8월의 미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 강하며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적인 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죠. 좋아하지도 않아요.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들이 나를 소중하고 정말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장보연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담아서 사랑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국년 대표님은 운동을 가셨나요? 자, 첫 번째, 일기 쓰기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사랑 일기를 쓰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거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일기 쓰기의 목적을 정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기 쓰기 위해서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 저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도 좋지만, 뭐 카페처럼 조금 너무 시끄러운 분위기 말고 약간 숨이 있는 곳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쓰는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것을 잠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 일찍 새벽에 하면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사랑일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나의 병수발을 해주는 사람은 아들, 딸이 아니라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멀리 했다면 지금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은 어땠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 느낀 감정,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것을 써주는 거예요. 이 감정을 표현해줘야겠죠. 네 번째는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죠. 특별한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자, 구체적인 사건이 뭐예요? 조금 전에 희진성 님이 저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목소리가 열리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희진 성우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줘서 내가 기분이 참 좋았다. 나도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을 세세하게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데이트의 느낌이나 특별한 선물을 받은 날의 감정 등을 상세히 적어보세요. 제가 희진 성우님이 예전에 그 기억을 하시겠죠? 핸드크림 이렇게 3개짜리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선물 줬는데 좀 아껴 쓰고 있죠. 네, 그것을 보면은 아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 뭐 감사 뭐 이런 선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떠오르죠. 그래도 제 앞에 아직까지 있는데 옥란 성우님이 왜 우리 저쪽에서 만났을 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선물 세트 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그런 맞아요, 걸 맞아요. 받았을 때 감정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또 옥미 성우님을 그쵸. 만났을 때 그 밥을 족발을 저 선릉역에서 같이 먹었는데 그 감사함,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써준 거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예,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죠. 좋은 맞아요. 것을 기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것을 네네.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밌었어요. 마지막에는 감정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기를 쓴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내가 성장했는지를 반성을 하는 거죠. 일기라는 것은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쓴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여러분이 노트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기장에 쓰면 돼요. 여러분도 노트 한 권 준비해서 그 일기장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일기는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낭독 모임이 지금 57기를 맞이하고 있죠. 네. 여러분을 항상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새로운 사람이 오면 더욱더 활력이 돋겠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냥 몰아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쓸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랑일기를 쓰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 사랑일기 쓰기에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일기 쓰기 오늘의 날 1. 오늘의 날 2. 아침의 시작 3. 나를 위한 시간 4. 나의 성취 5. 마무리하며. 이거 좋네요, 되게. 네, 우리가 모든 일기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오늘의 나, 아침의 시작을 어떻게 했다. 나를 위한 시간, 그다음에 내가 성취한 것,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일기 2024년 땡월땡일. 오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와 함께 아침을 먹기로 약속했기에 나는 그의 좋아하는 오믈렛을 만들었다. 그가 너의 요리는 언제나 최고야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뿌듯해졌다. 점심 후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요즘에 저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가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었다. 너와 함께 읽고 싶어서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책을 함께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오늘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사랑이란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우리가 사랑일기를 쓰면 이거 뭐 사랑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진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사랑일기 2024년 땡월땡일.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잊곤 하는 나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나를 사랑해 주기로 해 라고 다짐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와 커피를 즐겼다. 아침의 여유로움이 나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푸른 나무와 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이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나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오늘은 내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지은 날이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물이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느끼며 나 자신을 칭찬해 주었다. 작은 성취라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어떠세요? 오, 굉장히 예쁜 글이에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리 공란 성우님 가능하세요? 비디오를 계속 꺼놓고 계시네. 우리 홍미 성우님이야 행성에 가서 그렇고 아니 행성이 아니라 놀러 가서 그렇고. 자, 마지막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일기.
오늘의 나에 대해서 쓰는 거죠. 오늘의 나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읽으면 이진성우님 그 밑에 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오늘의 나. 오늘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잊곤 하는 나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는 하루였다. 아침의 시작.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나를 사랑해 주기로 해 라고 다짐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와 커피를 즐겼다. 아침의 여유로움이 나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었다. 나를 위한 시간. 오후에는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푸른 나무와 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이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나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나의 성취. 오늘은 내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지은 날이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물이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느끼며 나 자신을 칭찬해 주었다. 작은 성취라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무리하며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시작. 왜 끊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야죠. 시작이라는 네,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꼭 아침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은 예시잖아요. 아침의 시작일 수도 있고 점심, 뭐 저녁 친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한 사랑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실습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러 나왔어요. 우리 복난성우님. 아유, 좋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자, 7시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사랑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네. 네, 노트에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노트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네, 화이팅입니다.
국미성우님 얘기 좀 해줘요. 놀러 간 거. 사랑을 캡처해서 주시면 감사해요.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서 평창 가는 거. 아, 지금 평창 가는 거구나. 지금은 지하철 아니에요. 서울역 가는 지하철. 당일날 가는 거구나. 집을 갔다가 내일 와. 아,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거예요? 어, 아, 진짜. 일요일날은 택배 쉬잖아. 좋겠습니다. 놀러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네. 난 금요일, 토요일 막 빡세게 막, 아우, 돌아다니기가 힘드네. 진짜 인문학 강의 어떠셨어요? 네? 인문학 강의 하신다며 어떠셨냐고. 아우, 성공했지? 되게 떨리고 막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어, 좋아, 너무 좋아. 봐봐. 김영수 권사, 아우, 그 언제 저기서, 근데 이제 내가 그걸 했잖아. 어, 레크레이션. 하나 더 어, 했더니, 어, 나를 지도해준 교수님이 그것은 안 어울린대. 어, 하지 말래. 인문학 강의만 해야지. 괜히 어, 띠방정이 어, 나니까 그건 하지 말. 아니 그래. 그래도 잠도 깨고 못하기 위해서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이러네. 아, 내 생각에. 멘트 말을 근데 인문학 강의는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음, 뭐, 다른 또 강의에서는 또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분위기 봐서 하시면 되지 뭐. 맞아요. 어, 하여간 성공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불리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강사로 이제는 날로 번창하시겠네.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인문학이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된 게 뭐냐면 이 낭독 모임을 했잖아. 네, 4년 4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그걸 이제 외워서 하기는 힘들고 내가 뭐 이게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언변력이 있고 많이 어, 생겼잖아요. 그냥 뭐 당황하지 않고 딱 멈추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어떤 말이든지. 어, 그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좀 더 많이 디베이트를 해야겠다. 어, 토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어. 그래야 토요일도 또 한다고? 독서 모임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토론을 너무 짧게 하고 있잖아. 아, 토론을? 근데 이제 나는 말을 이렇게 리더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네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을 네. 좀 더 많이 하게끔 행함을 많이 아, 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야 아, 이게 네. 같이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화 성우님도 이 낭독 교수 모임 같이 해요 일요일 날 놀러 다니냐고 바쁘시죠? 어, 선아 언니는 어저께도 새마을금고에서 원합산 갔다 왔대. 그래갖고는 아, 땀을 비 오듯이 썼고, 아유, 네. 3시간 걸었대, 3시간. 음, 어, 그랬구나. 선아 언니 진짜 일요일, 토요일에 예, 그게 안 있어. 그치. 바빠. 어, 그, 그거 할 때 돌아다녀. 어쩌, 어쩌다 집에 있는 날은 나한테 전화, 뭐 하냐고. 그래서 걷기라도 하자고. 그래서 내가 뭐 약속 없으면 네. 좋아요 하고 따라가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나도 그러고 싶다, 맨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맞으면 아다리가 되면 가는 거고 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군요. 선호언니 스케줄에 맞춰요. 좋습니다요. 우리 복면 성우님 네, 자전거 넘어지지 않게 잘 타시고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종이에 적는 거예요.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핵심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겨. 그러니까 무조건 종이에 적으세요.
무조건. 일기장, 우리 이제 뭐 일기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장에다 매일 쓰세요, 매일. 그래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카페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세요. 오늘 사랑 일기 미션 완료. 목표 종이에 적기 완료.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한번 종이 위에 5개든 10개든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이 간다마선을 보니까 여기에 책을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본 분도 계시는데 그냥 생각나고 무조건 적는 거 무조건. 자, 오늘은 3개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안 시킬 거니까 그냥 내 꿈을 그냥 다 적어보는 거야. 그게 이 37살짜리가 대박 성공을 한 이유입니다. 무조건 적으세요. 무조건. 적을 건 많지만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종이에 적으세요. 프로젝트 종이에 적고 종이 위에 목표를 적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일기장에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거 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죠. 지갑에다 넣어 갖고 다니면 좋겠죠. 매일 목표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손바닥만한 수첩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읽어보고 또 중간에 기회가 되면은 읽어보세요. 이것이 꿈을 가까이 이루는 목표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 습관한 책을 많이 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종이 위에 적는 거였어요. 종이에 목표 적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이러는데도 안 적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이 사람도 적었어? 그래, 한번 적어보자. 주기장창 적으라는데 왜 안 적는 거야? 8가지 습관만 우리가 몸에 배이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57개 8월 지정도서 비상식적 성공법칙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강력한 8가지 습관의 이 비상식적인 성공법칙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합니다. 상식을 뒤엎는 거칠고 직설적인 간다마선울의 상공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거죠. 남들이 안 돼라고 할 때, 돼, 낭독하지 마, 돈 안 돼, 됩니다. 된다고요. 가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다가 나쁜 마법을 쓰면 안 됩니다. 악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천벌받아요. 이 땅에서 벌받지 못하면 죽어서도 벌을 받는 거죠. 그 자손들이 다 벌을 받아요. 그래서 정직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거죠. 자, 불과 37세에 로큰롤을 들으면서 열흘 만에 쓰고 50만 부를 판매했어요. 불과 37세에 그의 유일한 성공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흘 만에 로큰롤을 들으면서 50만 부에 판매했다는
됐죠? 끝내주지 않습니까? 책을 1000부 써서 팔기도 힘든데 50만 부를 판매했다는 기록적인 거.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라이프 해커 자청 아시죠? 우리가 역행자를 했었죠. 사고방식과 글쓰기 방식이 나와 비슷하다. 이번에 이 책을 마주한 것은 큰 행운이며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써보세요. 김영숙 대표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며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써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는 큰 기회입니다. 제가 앞으로 10억, 20억의 주인공이 됩니다. 100억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고 가시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고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식을 뒤엎는 거칠고 직설적인 간다마사노리의 성공 철학. 이 책을 우리가 읽는데요.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의 각도가 달라졌다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요?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읽고 내가 성공했다. 인생이 달라졌다. 계속해서 이러한 말이 나오니까 이게 50만 부가 팔린 거예요. 그냥 팔린 게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어요. 지금도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죠, 지금도. 이 책에서 간다마사노리는요, 8가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탄 8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거기서 거기 집어올 김승우나 뭐 김미경이나 뭐 김창월 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간다마사노리가 내놓은 8가지 성공 습관은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은 절대 쓸 수 없는 악에 대해서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작정하고 쓴 이야기예요. 성공한 사람들, 악에 대해서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야, 너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다 성공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칠고 투박하고 직설적이야. 그게 바로 누구예요? 김형숙입니다. 제가 좀 거칠고 투박하고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좀 말 좀 부드럽게 해주지. 대표님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간담화 산호를 닮았더라고요. 성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씹어드세요. 한국의 간담마사놀이라고 불릴 만큼 사고방식과 글쓰기 방식이 역행자, 라이프 해커, 자청. 이 책을 마주한 것은 큰 행운이며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거 내가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이 책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희진 성우를 만난 것도 큰 행운이고 김홍미, 김봉란, 최선일 성우님을 만난 것도 기회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이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시간이 남으면 보고 남지 않으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면요. 1년 만에 성공한대. 유튜브 썸네일 제목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짜잔! 이 책이라는 거, 이 책. 얼마나 신중하게 택하겠습니까? 우리 복난 성우님도 매출이 10배는 뛰어요. 자,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이 간단한 방법. 조성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강력한 습관.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래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는데 우리도 해야겠죠. 내 수입은 내가 정한다. 내 수입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제가 내 수입은 내가 전다. 저희 짝꿍이의 손이 다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가 좋았었나 봐. 아유, 월급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병원에 있는데도.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 사람 헛수고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 봐요. 그 몇백만 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신랑이 누워 있으니까 막요. 인생 잘 살았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지나갔고 여러분의 수입, 여러분의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탑 마케터예요. 탑 마케터. 일본에서 선정한 탑 마케터. 간다마 사노리. 여기에 성공의 법칙이 있다. 믿고 안 믿고는 순전히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책을 골랐는데 이 독서 모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실수인 거야.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 상식을 뒤엎는 거칠고 직설적인 간다마사노의 성공 철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수직선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파도도 치고 고요하고 험난한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서 쭉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한 번에 그냥 뚝딱 성공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빨리 뚝 떨어지는 거죠. 간다마사노리는요, 자기가 샐러리맨이었어요. 월급쟁이였는데, 아, 나 이 일 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하니까 이분이 경영 컨설턴트, 아, 내가 이거 컨설턴트를 해야겠다. 경영 컨설턴트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작가이면서 리포드, 리드 포액션의 발견인데, 일본 최대 규모의 독서예요. 저도 이 낭독 독서 모임 낭디꿈이 한국의 최대 규모의 낭디꿈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임에, 이 낭독회 모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대학교 외국어 학부를 졸업했고요. 뉴욕대학교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이렇게 졸업을 멋지게 했죠. 그리고 3학년 때 외교관 시험에 합격을 하죠. 4학년부터 외무성 경제배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전업체 전력 컨설팅 회사 다 건너가고 경영 컨설턴트로 98년에 독립을 합니다. 독립해서요,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야, 너 공무원 했는데 네가 뭘 할 줄 알아? 악의 감정에 바치게 되는 거죠. 컨설팅 업계를 혁신한 고객 획득 실천회를 창설을 했죠. 지금은 차세대 비즈니스 실천회로 바뀌었고 연 인원이 2만 명에 달합니다. 연 인원이. 네, 낭비꿈, 연 인원 2만 명을 달성을 해야 되겠죠. 최대 규모의 경영 조직으로 발전을 하고 급성장 기업 경영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낭비꿈 지부의 지부장님들이잖아요. 활약을 하셔야겠죠. 88년에 작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우리가 책을 쓰려면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실용서를 써야 돼. 실용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간다마사노리가 쓴 책을 보세요. 입소문 전염병, 불변의 마케팅, 간다마사노리의 매니지먼트, 전뇌사고, 성공자의 고백, 앞으로 10년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당신의 회사가 90일 안에 돈을 번다.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 신장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간다마사노리에 한번 빠진 분들은 네, 이분의 책을 놓치지 않고 있죠. 자, 서승범은 누구냐? 예, 트러스트 코칭 스쿨 한국 대표인데요. 한국에 살고 있죠, 지금은. 나홀로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홀로 비즈니스
나 홀로 하는 거죠. 지식창업도 나 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함께 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홀로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 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녹여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유일의 비즈니스 파트너야. 누가? 이 서승범 대표님이. 그리고 리드 포 액션 독서 모임의 국내 최초 리딩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죠. 저도 낭디꾼 독서 모임의 국내 최대의 독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 낭디꾼 지부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큰 거죠. 자신의 지역에서, 곳곳에서. 자, 그러면 서승범은 누구예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동경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대사관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고 동시 통역가, 번역가, 작가, 리딩 퍼실레이터, 코치, 컨설턴트, 기업가의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도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60년, 50년 살아왔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1인 지식을 창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한다. 이거 힘들어요.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한국의 비즈니스 53가지 성공 법칙을 출간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를 찾아서. 그리고 이 간다마 사노리의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번역을 했죠. 이 자청 우리가 역행자에서 많이 봤죠. 글쓰기 방식이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도 자청하고 글쓰기 방식이 비슷하죠. 이거 보세요. 당신이 이 책을 마주한 것은 큰 행운이며 일생일대의 기회다. 속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독서 모임에 참여를 시키면 되죠. 내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조성이 마인드 파워 더 플러스의 저자인데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법칙 중에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조성희 대표 모르면 또 간첩이잖아요. 1% 성공자들의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 이 책 속에 있는 거죠. 나의 무한한 내면의 잠재의식을 깨워서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비상할 것이라 확신한다. 마인드 파워 조성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도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박세니의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마인드 코칭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분 알고 계시잖아요? 20대 젊은 시절부터 실전 강자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을수록 이 간다 마사노리가 실전을 통해서 강해진 강자라는 거를 알게 되죠. 이 박세니 대표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37세의 간다 마사노리는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녹여낸 거예요. 책 속에. 최고가 되려면 반드시 최고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출발하죠. 나는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 여러분도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세요. 김용수 대표와 함께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니의 요정이 나타납니다. 하이 지니 TV 켜줘 하니까 TV가 쫙 켜지잖아요. 요즘 마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방해가 되는 이유, 돈과 마음을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돈과 마음을 분리해 놓으면 안 됩니다. 돈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될 때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왜 성공에 악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습관은 무엇이냐?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굳이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모자라는 세상에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하기 싫은지 그것을 적는 거야. 하기 싫은 일을 적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현실을 컨트롤하겠습니까? 컨트롤을 당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걸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잠재 의식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에 적는 거예요. 매일 밤 목표를 10개씩 적으래요. 이게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열쇠라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나는 대표야. 그러면 대표의 명함을 만들고 나는 경영 컨설턴트야. 그러면 경영 컨설턴트의 명함을 만드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슈퍼맨이 될 수 있는 직함의 유력이에요. 슈퍼맨, 최고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슈퍼우먼이 돼야 되겠죠? 기존의 성공 법칙으로는 되지 않아요. 연수입을 10배 늘리기 위해서는 셀프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제 4스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썼어요. 날마다 썼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오디오를 계속 들으세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들으세요. 오디오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한 줄 한 줄 낭독으로 읽고 묵독으로 읽는데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번에 정진아 소장님이 책을 이렇게 포토 리딩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들을 사람 들어도 되는데 그냥 책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그냥 찍는 거야. 사진을 찍고 넘겨.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을 이걸 정진아 소장님이 이렇게 알려줬었죠. 근데 우리는 저게 가능해 하고 안 했는데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책을 한 권 완공하는 방법. 쭉쭉쭉쭉 사진을 찍듯이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또 알려주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어울리고 내가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노는 사람과 어울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내가 성공한 사람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어울려주세요. 안 어울려줘요. 정보를 줘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러한 것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요즘에 막 유튜브 촬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님들이 막 찾아와서, 아우, 네, 저도 녹화하게 해주세요. 저도 촬영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제한 없이, 그러면 제가 김은수 대표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게요.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뭐, 저 녹화해주세요. 저도 막 성공하고 싶어요. 이러면 해주기 싫어요. 나의 시간도 소중한데, 그분들은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 압도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거야. 나 5번째 습관은 뭐냐면, 꿀리는 자세가 아니라 고자세로 영업을 하는 거죠. 높을고 고자세로. 이 부자와 보통 사람의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악녀의 법칙, 세일즈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가는 게 아니라 고자세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몰려온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고객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6번째 습관은 돈을 몹시 사랑하는 겁니다. 돈의 속성에 대해서 김승우 대표님이 썼죠. 제가 지금 9월달 지정도서가 마흔의 돈공부 담임쌤인데 고민 중이에요. 돈의 속성, 김승우 대표님 책을 읽을까?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돈의 습성을 알고 돈의 속성을 아세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아, 나쁜 짓을 해서 벌었을 거야. 남을 속였을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죄악된 생각이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을 연마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 아, 도나 친구 많이 데리고 와. 강남에 사모님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도나, 내가 오늘 바깥 계산한다. 친구들 10명 데리고 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바깥 계산할 때, 아이씨, 누가 계산 안 하나? 누가 안 사주나? 제가 여담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제가 스님이 있어요. 제가 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스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혜민 스님도 존경받죠. 이분은 신도들이 뭘 가져오잖아요. 시주를 가져오고 돈을 안 받는데요. 오히려 자기가 다 사준 거,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아우 스님 안 됩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막 이러면 오지 말라고 한대. 오지 마세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돈 가지고 뭐 절대로 받지 않는데. 그런데 그 스님이 중간중간에 제가 인문학 특강에서 할 건데, 그럼 빼버리고 결론만 말하자면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신도들한테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절대 밥을 얻어먹지 않는다. 그게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밥을 한번 인문학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같이 먹게 됐는데 옆에 장로님 88세, 이분은 한 60대 중반? 88세 장로님이 카드를 결제하라고 옆 사람을 줬어요. 그랬더니 막 안절부절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면 사지는 밥을 얻어먹나 그냥 가버린다고. 안 산다고.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고 이래가지고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만남 해드릴게요. 현재의 좋은 면과 미래의 나쁜 면. 우리가 성공 법칙이 있어요. 근데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서부터 이렇게 미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간다마사놀이는 거꾸로 해요. 미래부터 역산해 오는 거야. 현재의 행동을.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8번째 습관은 무엇이냐면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8가지 습관.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이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꼭 참석을 해보세요. 연매출 10배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8월 달 비상식적인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카페와 수감, 저는 이제 낭독하는 대한민국을 응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소개를 해주면 또 드리고, 잠시 홍보를 하자면 연극 관람이 있습니다. 8월 16일 전기수 연극 관람을 할 건데, 이것이 비싸요. 뭐 3만 원에서 뭐 10만 원 넘게 막 이렇게 있어요. 이 연극 관람 8월 16일 금요일 거 4시, 금요일 4시 공연 볼 거거든요. 이때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기수 이게 낭독하는 건데 이 직업이 뜨고 있어요, 여러분. 땡큐 챌린지는 새벽 4시 50분이 아니라 새벽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여러분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새벽 5시에.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5시로 바꿨어요. 10분이라도 늦추면 좀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0,000원의 행복 기간입니다.
그리고 낭독독서 지도사 개강 예정에 있고요. 주위에 추천해 주세요. 자, 성경 낭독을 하고 있죠. 이 성경 낭독 8월달 룻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3일상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완료했을 때 10,000원의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건강 독서는 호흡의 기술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하고 있어요. 내가 호흡만 잘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산삼, 장내 산삼 20% 할인권을 드립니다. 17강 재능 기부가 239회 우리 희진 강사님이 6일 날 하시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밤 8시에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는 끝났고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냐면 추천의 글을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4페이지에 보면 자청이에요. 36세죠. 3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가? 자청이가. 그러면서 5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단락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저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보는 순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사고방식이나 글을 풀어내는 방식이 비슷한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던 거죠. 창의성에 영향을 받기 싫어와 그동안 저는 간다 마사노리의 책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었어요. 사고방식이나 글쓰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간다 마사노리가 2001년 37세에 쓴 책이에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가장 큰 장점은 인식하며 말하기. 인식하며 말하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게 성공의 법칙이야? 그게 맞아. 두 번째 단을 보면 나도 니네가 무슨 생각할지 잘 알고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반박할 여지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우 훌륭한 설득 방식인 거예요. 야, 너 이거 사봐. 이거 발라봐. 나 이미 알고 있어. 그거 써봤어. 하지만, 고객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대꾸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식하면서 말하기. 인식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7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당신이 이 책을 마주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면 일생일대의 기회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라. 분명 변화가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8페이지에 보면은 조성희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파워 스쿨 대표가 나오죠.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잠재의식을 사용해서 행복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자기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누구예요? 밥 브록터가 강조하는 법칙들과 잠재의식의 힘, 모든 성공자들만이 알았던 방법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단락,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데이 35호 펼쳐보면 미래로부터 역산의 현재 행동을 결정한다. 현재부터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부터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99%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데 반해 1% 성공자는 자기가 원하는 끝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미래를 정한 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한다는 거죠. 희진 대표님 뚝딱. 희진 대표님 나와라 오가. 저 지금 급하게 화장실 가야 돼요. 밥 먹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식사하셔요? 아니면은 저희 10페이지 우리 김나성우님 보고 읽으라고 하시던가? 몇 페이지예요? 10페이지부터 차례 전까지 두 분이서 좀 하고 계세요? 10페이지부터 차례 전까지. 10페이지 추천사 박센이 다 했잖아. 공란 언니, 네. 나 다르게 10페이지, 읽어봐. 언니 근데 10페이지야? 예, 10페이지. 박세니. 추천사. 박센이 마인드 코칭 대표, 대한민국 최고 소득 심리 전문가. 나는 지식의 강력함을 믿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왔기에 20대에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을 만들어 억대 소득자가 되었고 집안 빚을 갚았으며 시그니엘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고득의 심리 전문가가 된 것이다. 오 마이 갓, 멋있다. 오직 지식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식을 활용하면서 최고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지식을 믿고 활용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현실이나 실전에서는 전혀 통하지도 않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믿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실제로 세상과 타인에게 활용해서 멋진 결과를 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다 보니 늘어가는 것은 자괴감과 체념뿐이다. 진정으로 자기 삶의 조건을 바꾸려면 지식을 실전에 적용시켜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전 적용이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지식 아닌 지식을 믿고 살면서 노력해봐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멋있습니다. 그 11페이지 중간에 또한이라고 시작하는 거 볼게요. 또한 이 책의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는 최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 비법이 공개되어도 여전히 소수만 사용해서 성공하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최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되면 타인을 최면시키게 되고 그제야 성공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잠재의식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책을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해서 읽고 내면화하면 잠재의식의 힘을 일깨워서 원하는 목표를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고가 되려면 반드시 최고에게 배워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멋진 삶을 창조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넘어가서 개정판을 내면서 이분이 썼어요.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오 마이 갓.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갑시다, 같이. 음, 13쪽 넘어가서 14쪽. 제일 위에 나는 약 10년 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두 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았다. 편집자가 개정판을 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이 책을 자랑스러워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히 싫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다듬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내 본심이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책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이 책을 읽었던 성공한 유명인들이 이제 슬슬 이 책도 한물 같지라고 할 때인데 갑자기 다른 이들이 추천하는 바람에 또다시 서점에 잔뜩 쌓이게 될 판이다. 내려와서 아래에서 세 줄. 미안하지만 나는 이 책이 아직도 왜 잘 팔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이 책을 갖고만 있어도 성공하더라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갖고만 있어도 그게 성공하더라는 것이다. 14쪽 위에 읽어주셔요. 북란 언니, 북란 성우님. 당신의 세상에서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아니요. 당신은 다른 위에 14쪽 제일 위에. 14쪽 위에 네. 제일 위에 네, 이 책을 갖고만 진심으로 있어도 고맙다. 성공하더라는 거기서부터 것이다. 진심으로 고맙다. 거기서부터 네, 아니, 언니랑 나랑 다른가 페이지가? 14쪽. 개정판을, 14쪽. 응, 몇 페이지? 14쪽 어디? 14쪽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네네. 몇 페이지예요? 14쪽 제일 위에요. 14쪽이요. 실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쓰여 있는 대로 해보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목표가 전부 실현되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 하지만 그건 내 덕이 아니라 전부 그들 자신 덕분이다.
이 책에 쓰인 성공 법칙은 10년 전에 새로웠지만 지금은 다른 책에서도 이거 아까 희진 대표 읽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언니가 저기서 종란 아니야? 성우님이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읽는 거 음, 아니에요. 새로웠지만 지금은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책의 내용은 지금의 나에겐 클래식한 영곡, 연주곡과 같다. 단순하고 끊임없는 뭐 노크몰 같기도 하다. 복잡한 당김음도 없고 특수한 코드, 진행도 없다. 클래식 그 자체다. 신기하게도 이 책의 독자들 중에는 성공한 이들이 많다.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이 책은 성공 법칙을 위한 성공 법칙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 법칙이라는 것을 접한 후에 그에 대해 떠들어대거나 그것을 이용해 사람을 모으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성공 법칙으로 번 돈은 공돈이나 다름이 없다. 공돈이 공돈을 부른 것인데 단순히 돈을 벌었으니 성공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다 당신은 읽어요? 세상에, 네, 아니요,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책의 저자도 이거를 연두색으로 강조해 놓았고, 결국은 모든 부자들, 지혜로운 부자들이 가치 있는 일을, 남을 돕는 일을 강조하세요. 결국은 거기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책을 만나서, 그런 모임을 만나서, 그런 김용수 대표를 만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거기 1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당신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네. 네, 녹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똑같죠. 당신은 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네, 한 장 넘기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삶을 위해 우리는 뭔가를 하다 보면 정말 신경 쓰느냐고 남의 눈치 보느냐고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세 번째 단락이죠. 성공 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참고하는 실용서라 할 수 있다. 성공 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실용서.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스포츠카를 타기까지 최단거리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게으른 사람도 추월차선으로 올라설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셀러리맨이 회사에서 독립해 형식적이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자유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그 옆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된다. 정작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이 책에서 내가 쓰고자 했던 내용은 스위치를 켜면 누구나 자동으로 풍요로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누구나 자동으로 풍요롭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자, 세 가지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실제 경험을 쓴 거죠. 셀러리맨에서 독립하는 2년 만에, 셀러리맨에서 독립하는 2년 만에 부자 순위 명단에 올랐어요. 두 번째는 컨설턴트에서 내가 3,000개가 넘는 회사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실제 사례들. 마지막,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세 번째는 두 번째 달에 세 번째 나오는데 셀러리맨 탈출 2년 만에 10억 원의 수입을 올렸대요. 올리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미국에서 개발된 포토리딩이라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현재 나는 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이 포토리딩 기술은 독서를 포함한 정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당신의 성공을 가속화시켜준다. 누구든 얻고 싶은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전에 그 특강 안 들으셨죠? 17강 특강. 여기서 정진아 소장님이 뭐 스타킹 속도법 해가지고 TV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방송 3사에서도. 다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옆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 나는 왜 이 책을 썼을까? 간단하다. 혼자만 부자가 되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서 혼자 1,000억 원을 갖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국면성우님, 1,000억 원 갖고 싶죠? 이 책을 왜 썼어요? 혼자 부자라서 재미가 없대. 같이 부자가 되고 싶대요. 나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부자가 되고 싶다. 함께 성공하고 함께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낭비꾼들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치 있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동료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모으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 책에 전부 쏟아냈어요. 이 책 전부. 상상도 못할 만큼 당신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차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어디서부터 읽어주면 돼요? 차례가 끝나고 나서 1, 2다의 습관까지 다음 주에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책 가볍게 술술 잘 읽어져요.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2번씩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기 어렵지 않고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식을 깨야 돼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 그 시선도 무시하셔야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안에 찍을게요. 책 있으세요? 자, 이렇게 가리셔도 됩니다. 네, 잠시합니다. 오늘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미션이 뭐죠? 연습, 사랑, 일기, 목표 종이에 적기. 맞습니다. 사랑의 일기, 그리고 목표 종이에 적기. 그리고 목표를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세요. 아셨죠? 물. 질문 있습니까? 아니야. 우리 복난 성우님. 복난 성우님? 엄마 없슈? 봅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사랑의 일기하고 목표를 한번 종이에 적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요? 네. 우리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마무리할 때쯤 기분 좋게 한번 웃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감 한번 남기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줄.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줄만. 한 줄만 써보세요. 8월 달은 제 생일달입니다. 생일달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새로 태어나듯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거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성실히 기꺼이 읽고 실천하겠습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이 책을 손에 들고 다니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틈날 때 오케이.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